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오후장에 좀 주도를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오늘 멤버십 교육방 때 드렸던 코멘트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수보다 탄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오전에도 드렸습니다. 이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을 비교해 놓은 차트입니다. 확실히 오후장에는 너무나 뚜렷하죠. 보시면 이 자리를 주목해서 보시면 같은 시간대에 삼성전자는 이전의 고점을 뚫어내질 못했어요.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고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전의 고점을 뚫어내지 못했는데 코스피 지수는 지금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오늘 코스피 지수를 SK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구나. 삼성전자는 이 시장 코스피 지수보다 좀 약하고 SK 하이닉스는 시장보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고 있구나. 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는 코스닥인데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도 코스닥은 그 이후에도 더 빠졌어요. 물론 나중에 또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되는지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드렸던 코멘트예요. 교육방 때 삼성전자가 생명선을 먼저 돌파를 하고 지키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삼전과 다르다, 삼전이 더 탄력적이다 라는 말을 지난주에는 했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그 밖에도 SK 스퀘어와 SK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명선 위에서 괜찮은 모습에 있고요. SK 스퀘어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SK 하이닉스를 매매하진 못했어요. 저는 이제 그 시점에 SK 스퀘어를 좀 주목을 했었고요. SK 스퀘어를 봤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SK 하이닉스도 함께 좀 매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저는 SK 스퀘어를 매매를 했었고요. 어쨌든 SK 스퀘어와 SK 하이닉스를 요 종목들을 집중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한번 종목들을 제가 쓰다가 말았는데요. 그 외 반도체 관심 종목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요것도 일봉은 양호합니다.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VM이라는 종목도 지금 충분히 시장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VM,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선을 이제 소화하면서 벗어나면 올라오고 벗어나면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생명선 수렴 자리고 충분히 이제 오늘 밤 사이에 이 엔비디아가 특히나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명선 위에 올라타 있죠. 그리고 인텔이라든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찍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선을 돌파해서 이제 생명선 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엔비디아를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암흑기 속에 있습니다. 즉 생명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 좀 약세 흐름을 보였던 엔비디아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오늘 밤 사이에 요 정도만 올라오면 레드불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고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생명선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일 저항을 받고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명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조금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SK 스퀘어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 관심 있게 또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M 그리고 DB 하이텍 그 밖에는 네페스라든지 최근에 코리아 서킷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죠.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최근에 시장과 함께 주춤한 구간이 있었지만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종목이죠. 심택이 좀 벗어났다가 그래도 생명선을 또 타 있는 모습이고요. 이 정도만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쪽으로 가보면 현대차가 최근에 좀 강세를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한 차례 쭉 챙겨줬어요. 요 자리에서 이제 비중 베팅을 하고 한 5% 정도 구간에서 좀 챙겨줬습니다. 챙겨주고요. 뭐 지금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신고가 영역이고 밸류상 매력이 있느냐. 뭐 SK 하이닉스도 밸류상 뭐 이런 밸류 얘기를 좀 또 해보면 뭐 충분히 밸류상은 매력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근데 이제 시장은 원래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이 항상 일치가 이렇게 좀 일치가 될 때도 있고, 그죠? 뭐 넘어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평가.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고평가라고 볼 수 없거든요.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이제 제가 기본 특강 때 적정 가치 산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뭐 70만 원 정고점을 넘어서 70, 80 가도 뭐 비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서 거기까지 가느냐? 그거는 또 모릅니다. 어떻게 또 시장 흐름이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예상 실적 이런 부분들도 변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시장의 전망치 그런 것들로 봤을 때 그리고 뭐 그 밖에 반도체 종목들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그 정도의 포텐셜은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최근에 이렇게 좀 부각을 받는 거는 제가 정말 입이 따갑도록 최근에 교육방 때 어떤 멘트를 지난주부터 많이 드렸냐면 현대 로봇 관련주, 현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현대차도 좀 매매를 했었지만 한라캐스트라는 종목도 지난주 목요일일 거예요. 원익홀딩스라는 종목도 뭐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SP시스템을 좀 매매를 했었는데요. 요 구간에서는 좀 상한가를 찍고 다시 한번 밀려나서 빠져나오는데 애를 먹었어요. SP시스템스는 충분히 상한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대로 뭐 기록은 했지만 닿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는 건전한 조정인데요.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도 5일선 중심으로 지금 계속 5일선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현대오토에버,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직전의 고점대를 뚫어냈고요. 앞으로 올라올 5일선과 함께 계속 좀 체크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로봇 관련해가지고 슈어스포트테크는 현대차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런 종목이 뭐 오토엔도 있습니다. 그죠? 오토엔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레드벨 시그널이 이렇게 좀 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도 작고 하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 다음에 HL만도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꾸준하게 5일선 흐름을 타고 있고요. 오늘 아우토 요 종목도 장중에 한때 상한가를 좀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대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현대차와 로봇 이 키워드 둘 다 갖고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또 내일부터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 뭐 오늘은 슈어스포트테크가 프리마켓에서 좀 강세를 보였고 정규장 마치고도 추가적인 슈팅이 만들어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슈어스포트테크 요게 주봉으로 제 기억에 그죠 레드벨 시그널이 상장 이래로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왔던 종목인데 이렇게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현대차 뭐 자율주행, 로봇 다 엮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로봇 쪽에서는 SPG가 투자 경고 지정 중인데 정말 힘있게 5일선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는 어제 캔들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주 전 거래일 캔들이 어떤 캔들이죠? 하락 장악형 캔들이죠. 요거 제가 무료 라이브 특강 때 뭐 쇼츠 영상으로 또 최근에 이제 클래스 101 제가 또 런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최근에 이제 주식 입문용으로 입문용이지만 정말 요것만 들어도 충분히 지금보다 확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넣어놨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어쨌든 요거 정말 경계해야 될 시그널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지체가 되고 있다. 큰 그림은 생명선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요게 조금 꺼림칙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ABL 바이오가 딱 그렇죠. 어때요? ABL 바이오의 요 캔들이 어떤 캔들이에요? 앞쪽에 이 양봉 흐름을 다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5일선을 위에서 밑으로 하향 이탈하는 캔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큰 그림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좀 체크를 해보고요. 자, 다시 이제 로봇 현대 이쪽으로 돌아가서 결국에 SP스탬스도 현대 그리고 로봇 키워드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아우토크립트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SBB테크도 뭐 마찬가지고요. 우린 PTS 그리고 뭐 DIC, DLC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이제 좀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괜찮은 자리에 있었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현대 모백스라는 종목도 자 앞쪽에 지뢰 시그널 자리들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화하면서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캔들은 이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을 훼손하기 전까지 체크 해볼 수 있겠고, 그 밖에 뭐 로보티즈도 지금 신고가 영역 속에 있고, 5일선 흐름, 그리고 뭐 원익홀딩스, 한국 PIM 은 뭐 5일선을 살짝 벗어났지만 빠르게 바로 그냥 회복해주면서 슈팅이 나와도 사실 이상할 게 없고요. 큰 그림은 생명선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많지만 오늘 쿨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감은 살짝 좀 아쉽게 됐는데요. 그래도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 아쉬운 음봉 5일선을 벗어난 음봉을 바로 잡아 먹으면서 힘을 좀 보여줬고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또 체크해 볼 수 있겠죠. 클로봇 역시 뭐 현대 그리고 뭐 로봇 이런 키워드들이 다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로봇 쪽.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 또 핫한 종목이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좀 매매를 했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엔 제가 요 정도 매매를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방도 이제 중간에 좀 멈추고 나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좀 뭐 중간중간 뭐 현대차라든지 뭐 한 종목도 있지만 에코프로가 대표적인 종목이었어요. 금요일 날 공략하고 쫙 챙겨주면서 요때 추가 매수했다가 자르고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일봉은 뭐 너무나 좋았죠. 일봉도.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흐름이 로봇 쪽에서도 아까 어떤 종목인 거예요? 현대 모백스도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지뢰 시그널 자리를 돌파했다. 에코프로도 자 지난주에 마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신고가 영역을 완전히 이제 넘어선 건 아니지만 요 앞쪽에 지뢰 시그널을 돌파하면서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SK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는데 에코프로도 지난주에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자 보시면 요 코멘트는 12월 5일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던 코멘트입니다. 에코프로가 3%대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짚어드렸고요. 단순히 요 종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래 자, 에코프로는 코스닥 종목이에요. 코스닥 지수는 밑으로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올라가고 있었고, 자, 지수는 하방이다. 당시 지난주 금요일날 이 흐름을 좀 복기를 해보면 제약바이오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뭐 에이빌 바이오도 뭐 그래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알테오젠이 급락을 했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서 자 알테오젠이 급락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도 하방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에코프로 시총이 알테오젠 다음 그죠? 이런 멘트도 드리면서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이 지수 그리고 같은 섹터 테마 내의 종목들을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강한지 약한지를 보자라는 말씀을 제 교육방에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에코프로와 코스닥 지수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은 하락을 좀 했어요. 반면에 자, 에코프로 상승했다. 요것도 앞쪽에 좀 말씀드린 SK 하이닉스를 오늘 좀 주목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부분과 함께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폭발을 했고, 근데 오늘 이제 폭발한 데에는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알테오젠 영향이 또 가장 커 보입니다. 알테오젠 보여드리면 오늘 공시가 임시 주총 결과 해가지고 코스닥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원한대로 승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대장은 나야 뭐 이런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저는 중간에 잡고 공략하고 챙기고 요 구간에서는 제대로 좀 먹질 못했고요. 이후에는 추가적인 슈팅이 있었지만 뭐 지금은 뭐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기술적으로 계속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금요일에도 자 오늘 이렇게 좀 폭발한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HN, LNF 같은 경우도 지금 지뢰 시그널 자리를 지금 보시면 요 캔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는 바로 가도 할 말이 없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 캔들을 깨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다. 그 밖에 LG에너지 솔루션, 요거는 차트의 왜곡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KLX 기준으로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선 아래에 있다가 이제 돌파를 했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죠. LNF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밖에 이 정도만 볼게요. 이 정도. 자, 그 밖에는 코오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요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매매 거래 정지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본주에 보시면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차트는 좋은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성모전자가 미리 차트가 좀 움직인 부분도 있었고, 오늘 장 마치고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런 공시가 쏟아졌어요. 한번 체크해보고요. 바이젠셀도 지금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자, 제약바이오 쪽에서 삼총사, 현대약품이 2연상째고요. 그 다음에 삼성제약, 그리고 바이젠셀. 이렇게 세 종목이 좀 대표적입니다. 그 밖에 펜텔, 이것도 반도체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대형건설 우도 그냥 우선주니까 넘어가고요. 상지건설이 이제 주춤, 오늘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좀 조정을 받았고,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만 계속 좀 체크를 해봅니다. 최근에 이런 식으로 급등했던 정말 종목이 이제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인데, 동양고속은 천일고속을 무시하고 지금, 요게 이제 지금 주도주의 좀 변화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을 좀 이어나갈지, 천일고속, 동양고속. 자, 그 밖에 SP, 에코프로, 링크 솔루션도 좋은 종목이죠. 강한 종목입니다. 강한 종목이고, 충분히 바로 가도 좋고, 조정 받고 나서 이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캔들 훼손하기 전까지. DIC, 우린 BTS, SPG,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지금 카운터텍 관점에서 좀 특이한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는 이제 중간에 좀 매매를 하고 나왔었고요. 매매했던 종목 중에 에임드, 킹김에 좀 볼게요. 에임드 바이오라는 종목이 최근에 따따블, 그리고 또 점상, 오늘은 개파락 출발했는데 이제 강했던 종목이고, 이 흐름 속에서 딱 요 자리 베팅하고 챙겨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로마티카, 현대모백스, 상지건설, 클로봇, 에코프로빔, 이문온시아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코오롱 모빌리티, 일성건설, 인벤티, 지랩까지 이렇게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빠르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밖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삼성 에피스, 삼성 에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매매를 상당히 이렇게 많이 했었던 종목입니다. 요날에 그냥 정리를 했었고, 지금 횡보 그리고 맥점 건전한 조정인데요. 이 자리에서는 지금 시간에 빠져가지고 좀 아쉽거든요. 시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밀어버린다면 저는 매매 안 해요. 저는 이제 5일선을 좀 타고 요 음봉을 먹는 매수세가 들어오면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충분히 카운터텍 관점에서는 이렇게 급등해도 되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생각이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뢰 시그널을 떴기 때문에 좀 생명선 딱 지지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나오션은 아직 최근에 반등을 좀 하던데 모르겠고 조금 더 제 기준에서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도 신규 상장 테마 최근에 좀 괜찮았던 종목, 이노테크가, 그러니까 그 삼성 에피스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참 지금 암흑기가 미리 떴죠.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쉬운 자리에서는 바로 다음날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삼성 SP가 내일 바로 먹어줘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노테크가 다음날 바로 빠지면서 그 다음날은 또 개파락까지 이렇게 가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피할 수가 있다. 갈 자리에서 못 가서 빠진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제 기준을 다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딱 요 캔들까지가 5일선. 여기 요 음봉이 맥점 자리는 훼손한 자리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승령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승령선 아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돌파하기 전까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알트도 조금 지체가 되는 모습이고요. 잘 나가다가 노타 같은 경우도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 확실하게 요 음봉을 돌파하면 저는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양바이오팜도 최근에 계속 매매를 했다가 제가 삼양바이오팜도 요거 보시면 12월 2일 날 드렸던 코멘트예요. 삼양바이오팜은 조정받기 좋은 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양바이오팜이 12월 2일 이후에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밖에는 뭐 넘어가고요. 요 정도만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밤 또 미국 시장 분위기 잘 체크해 보시고요. 뭐 2차전지, 그리고 현대차, 로봇, 그리고 반도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장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장 준비 잘 하셔서 내일도 좋은 성과 수익으로 마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